앞으로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안정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0.5% 인하 확률도 약간은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8월 소비자 물가가 발표됐습니다. 분석해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망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8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2.5% 상승했습니다. 전월 대비는 0.2%고요. 거의 3년 만에 2.5% 접근했습니다. 근원 물가는 전월 대비 0.3%, 전년 동월 대비 3.2% 상승했습니다. 헤드라인은 좀 안정되고 있는데요. 근원 물가는 아직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헤드라인 중심으로 물가 상승이 좀 안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근원 물가 상승률이 아직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미국 그 소비자 물가 구성을 보면요. 소위 그 하우징이라고 주택 관련 비중이 무려 45%, 그 다음에 운송 서비스가 거의 16%나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아직 물가 상승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에 미국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2.5% 많이 안정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가가 안정된 것은 주로 에너지 가격이 안정됐기 때문입니다. 에너지가 전년 동월 대비 4.0% 하락했습니다. 특히 가솔린이 무려 10.3%나 하락했죠. 이런 것 때문에 헤드라인 물가가 안정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미국 소비자 물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거, 이거는 5.2%,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운송 서비스 7.9%, 이런 것이 이렇게 높기 때문에 미국 근원 소비자 물가 상승은 아직도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거비 상승률이 낮아지고는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5%대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하고 근원 물가는 이것 때문에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헤드라인 중심으로 물가 상승이 낮아지기는 낮아질 거예요. 제가 미국의 실질 GDP하고 잠재 GDP를 추정해가지고요. GDP 갭률이라는 걸 구해봤습니다. 그러나 올 4분기 내년 가서는요. 미국 실제 GDP가 잠재 GDP 이하로 떨어지면서 수요가 공급을 밑돌 거라는 거죠.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안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적정 통화 증가율을 제가 피셔 방정식에서 추정해가지고요. 여기서 0이 적정 통화 증가율입니다. 미 연준이 경기가 나쁠 때는 때로는 통화를 가다 공급하고 때로는 가소 공급해요. 그래서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많은 통화 공급을 했죠. 이게 물가가 오르니까 또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급격하게 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과 통화 공급이 소비자 물가의 한 8분기 정도 선행해요. 이 선행성을 고려하면 내년 2분기까지는 물가 상승률이 더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 들어와서 이 통화 증가를 보면 조금 더 높아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급 측면에서 물가를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유가죠. WTI 전년 동월 대비 변동률이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을 한 2개월 정도 선행합니다. 상관계수도 0.6 정도로 높고요. 그런데 최근에 유가가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2개월 선행성을 고려하면은 앞으로 9월, 10월 가면서 물가 상승률이 더 낮아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마 실제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데 국제 유가는 전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중동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오펙이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거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전히 불안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물가 상승 안정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연준이 관심을 더 갖는 지표가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상승률이죠. 그런데 2000년 이후로 분석해 보니까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0.4%포인트 정도 평균 낮습니다. 그러면은 8월 소비자 물가가 2.5%였으니까요. 개인 소비 지출 물가는 9월 말에 발표됩니다만은 한 2.1% 됐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아마 4분기에는 거의 2% 접근해 갈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근원 개인 소비자 근원 물가도
조금 더 빨리 안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통화정책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개인 소비지출 물가는 안정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실제 GDP와 잠재 GDP 앞서 말씀드린 거 고려하고 개인 소비지출 제가 물가를 전망해가지고 미 연준의 그 적정금리를 추정해 보면 3분기 현재 4.1% 정도 나와요. 현재 5.5%죠. 지금 적정금리에 비해서 너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9월 FOMC가 열리는데요. 이제 금리를 인하할 것인가, 인하하면은 얼마나 인하할 것인가,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시장은 뭐 대부분 인하할 것이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인하폭이 0.25%포인트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앞으로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안정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0.5% 인하 확률도 약간은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11월, 12월 FOMC 또 2번이 남아 있는데요. 그때도 계속 내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미국 주가 정말 많이 오르고 있죠. 그런데 미국 주가 보면은 명목금리보다는 실질금리하고 상관계수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실질금리라는 것은 미 10년 국채 수익률하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 그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0.6 정도 됩니다. 실질금리가 올라가면은 S&P 500이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실질금리가 1.3% 정도로 낮지 않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8월 말 주가인데요. 계속 그 주가는 올라갔죠. 이 괴리가 상당히 벌어졌다는 겁니다. 이 괴리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실질금리가 하락하든지 주가가 좀 하락해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물론 실질금리가 하락하려면 어때야 되겠습니까? 시장금리가 물가상승률보다 더 빨리 떨어져야 되겠죠. 최근에 물가상승률 떨어지고 있는데 10년 국채 수익률이 뭐 3.7%까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질금리가 아마 9월에는 조금 더 낮아질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9월 들어서 주가가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괴리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가 조정이 조금 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